자, 시작합시다. 하다 보면 오겠지? 오늘부터는 이제 삼각함수 처음 그 기초 내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어서 각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서 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각은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가 이걸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직선이라고 부르고, 이 반직선에서 하나가 뻗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얘 심지어 도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또는 만드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 가만히 있었던 애 있죠? 가만히 있었던 애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움직인 애 얘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랬을 때 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될 때는 플러스 각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얘가 사실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각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6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는 같은 각이에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플러스 60도, 여기로 따지면 플러스 60도인데 이쪽으로 돌았다, 반대로 돌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300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얘는 반드시 한 바퀴만 도는 애들일까? 얘 여러 바퀴 돌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 바퀴 돌지도 않았나? 얘가 지금 이렇게 돌긴 돌았는데 이건 인정을 하겠는데, 얘가 이렇게 한 번 돌고 이렇게 멈춰섰을 수도 있고, 또는 한 번, 두 번 돌고 이렇게 멈췄을 수도 있잖아. 알 수가 없잖아, 사람이. 그쵸? 아니, 이 말도 맞고, 한 번만 딱 움직였다, 60도만큼.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더 가서 60도만큼 멈춰섰다 라고 얘기도 맞는 얘기고,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멈춰섰다 라고 얘기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 각을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이거는 회전수입니다. 몇 번 회전했느냐, 거기에 플러스 얼마,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이 각의 표현 방법. 그래서 앞으로 삼각함수, 오늘 이후로 모든 고등학교 과정은 이 일반각으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처럼 60도 이렇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각은 뭐든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자. 그거를 각 세타라고 하자. 보통 각을 세타라고 부르거든요. 얘 이름이 세타예요. 세타인데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세타를 각을 표현할 때 있어서 반드시 얘를 붙여서 생각하자.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해됐죠?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돈 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돈 거. 아니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두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붙이면 돼요. 반대로 돈 거는. 제대로 돈 거 플러스라고 붙이면 돼요. 플러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따라서 n값은 뭐가 되냐면, 얘는 정수값이 돼요. 정수값이 된다. 정수값이 되면서 회전 방향도 알려줍니다.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써먹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런 게 이제 각이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이때 이 각이 위치한 곳을 전체 평면에서 이제 평면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입체는 아직 아니고 평면에서 다룰 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잘라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약속이죠. 네 가지로 잘랐다 그래서 얘를 사분면이라고 불러요. 네 개로 나눴다 이 뜻이에요. 사분면. 오케이? 이때 이름을 여기는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물론 이때 이 경계선이 되는 X축, Y축 이런 애들은 사분면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따라서 1사분면을 이 일반각을 동원해서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0이겠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그쵸? 이거보다는 큰 값이고 오케이? 360 자리 모자르네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사분면입니다. 내 말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약속들을 배우는 거예요. 맨 기초를 다 다룰 때. 2사분면 각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사분면 각은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그쵸?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한 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다 플러스로 약속했어요. 맨 끝은 더하기로 마무리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령 330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330도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요 끝을 보고서 어떻게 생겼구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끝은 플러스로 표현하고 사분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네, 요걸 동주 이해돼? 너무 빨라? 괜찮아요? 이해돼요 아직은? 네, 요거 약속이에요. 각은 뭐다? 요거는 이름이 시초선이고 얘는 동경이다. 근데 각은 이렇게 움직였다고 판단했을 때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이쪽으로 돌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플러스 6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는 같은 각이다. 모양이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 회전수까지 더해서 개념을 설명한다. 그래서 회전수를 집어넣은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는 이 일반각의 표현 방법을 쓸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일반각을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잠깐 뒤로 가볼까요? 거기 2번 볼까요? 2번 예제 2번 예제 2번에 보면 어떤 각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래요.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정해줬어. 그랬을 때 문제가 이런 게 가능한 거야.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각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일사분면 각이니까 그럼 얘는 그럼 세타는 0도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아요. 따라서 3분의 세타는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으니까 여전히 일사분면 아닙니까? 라고는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각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거의 회전수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하자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따라서 세타가 일사분면 각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세타가 일사분면 각이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여기 0도는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겁니다. 굳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은 어딘가 있는 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따라서 3분의 세타는 3으로 약분하면 120 곱하기 n보다는 큰 값이고 120 곱하기 n에 더하기 30도보다는 작은 어떤 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때 n값에 대해서 값이 막 바뀔 테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어차피 겹치는 애들이 나올 테니까 굳이 마이너스 쪽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n이 0이라고 치면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돼요? 0도에서부터 0이라고 치면 30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여기. 그래서 여전히 1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고요. n이 1이라고 하면은 한 바퀴 도는 상태에서 1세트였다고 치면은 그 뜻이에요. 120도보다 크고 얼마예요? 1이면 150도보다 작은 어떤 영역에 존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냐? 사분면 다시 그림 보면 여기가 180도니까 120하고 150은 여기 어딘가 있는 각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이에 껴있는 애니까 얘는 2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세타가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의 세타라면 그것을 3등분한 것은 2사분면에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지영이 이해 안 돼? 이해돼요? 회원이는? 요거는 회전수라고 그랬잖아. 한 바퀴 도는 거. 그러니까 최초의 세타가 어디 갔어요? 최초의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였어.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건 얘를 3등분을 한 거지. 하나, 둘, 3등분이면 더 크게 나와야죠. 하나, 둘, 이렇게 3등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 와 있었겠냐 이거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3등분 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바퀴를 돌았던 거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3분의 1이니까. 그게 어디냐? 120도에서부터 150도 사이 되는 거지. 그쯤에 있을 거다. 이해돼요? 만약에 최초의 각이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돌고서 하나, 둘, 돌고서 더 가서 여기 어딘가에 1사분면에 보였다. 내 눈에. n값이 2였다. 그러면 24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270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예요? 3, 4분면에 해당해요. 180도, 270도니까. 그쵸? 240하고 270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 존재하는 거죠. 3, 4분면에 가능하다. 만약에 n이 세 바퀴를 돈 거였다. 처음에. 애초에 세 바퀴를 돌고서 내 눈에 1사분면에서 보였던 거다. 멈췄던 거다. 라고 치면은 3을 집어넣으니까 360도보다 크고 얼마예요? 360도 더하기 30도 이건데 360도는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돈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30도 더 간 거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 있다? 다시 1사분면으로 돌아온 거죠. 사실상 얘랑 내 눈에 보이기에 똑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 세 군데가 가능하다. 돌아있는 각 기수에 따라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가능한 게 일반각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일반각을 도입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할 때.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또 뭐 비슷하게 기왕의 문제를 푼 김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아까 맨 처음에 플러스로 돌았든 마이너스로 돌았든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다. 플러스 60도랑 마이너스 300도랑 사실상 같이 보일 거다 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제 1번도 이제 해결해 볼까요? 이런 식의 다음 각의 크기를 이건 일반각이네요. 360도 곱하기 n의 플러스 알파라는 일반각의 표현 방법을 쓴다면
이때 알파가 요 플러스 알파가 요것이 가장 작게 나타날 거. 걔는 얼마나 이거지? 첫 번째 마이너스 500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 이거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500도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720도를 만들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720도에서 얼마를 더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220도를 더해야 내 눈에 마이너스 500으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플러스 220도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이거죠.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 플러스 60도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알파가 그러면 60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0도.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얼마? 260도를 더해줘야 100도, 마이너스 100도가 나오겠죠. 간단하죠? 400도. 드디어 플러스 하나가 나왔네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플러스 1에 플러스 40도를 해주면 400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700도. 700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60도 곱하기 1이죠. 1. 왜냐하면 이거 2가 되면 720도가 돼버리네요. 그 마이너스 20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알파는 무조건 플러스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플러스 1에 그렇죠? 700도를 얼마? 300도를 더해줘야 되네요. 아니지. 300도가 아니잖아. 얼마죠? 360이니까 340도. 이렇게 되죠. 요 알파 시리즈 중에서 뭘 나타내냐? 가장 작은 거. 요 60도짜리가 제일 작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해됐을까? 40도 아니에요? 네? 40도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네. 소리 40도. 오케이? 이해됐을까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이런 문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도 이 일반각 표현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 3번. 3번에 보시면 각 세타와 이 세타라는 각하고 5세타라는 각에 나타내는 얘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보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배운 거가 총 집합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자, 첫 번째 동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동경 뭔지 기억하셔야죠. 그쵸? 동경 뭐였어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시초선은 x축이 될 텐데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겹쳐져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얘랑 나타내는 동경이 똑같이 보인대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쓰면은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이 그린다고 치면 요건 이제 그림을 바꿔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얘는 세타고 얘는 세타인 거고 얘는 뭐 더 돌았겠지. 얼마큼 돌았겠지. 그래서 5세타로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둘의 모양이 똑같더라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쪽은 세타, 이쪽은 5세타. 이해됐어요? 겹쳐서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요 겹쳐서 그리면 헷갈리게 하더라고. 두 개 분리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세타의 크기로 가능한 것을 다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5세타가 더 큰 거긴 큰 거일 거 아닙니까? 그쵸? 이 큰 거에서 이 작은 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그럼 5세타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백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뺐다는 거. 백을 딱 하면 세타만큼 백을 하면 어디에 다시 와요? 여기 시초선 자리에 딱 다시 오죠.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얘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제로로 딱 떨어지겠지. 이거 이해돼요? 시초선에 왔다는 게 얘예요. 얘가 시초선인 거죠.
360도 곱하기 n의 제로. 이해했죠? 이때 제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각을 도입하면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4세타가 될 거고 얘가 이거니까 따라서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회전수에 따라서 이만큼씩 다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세타로 가능한 것은 4세타 맞죠? 네, 90도 맞고요. n이 0이면 0도가 가능하고요. 0도가 20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90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면은 180도가 가능하고요. 3이면 270도, 4면 360도인데 360도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4개가 가능하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단, 근데 여기서 있었어요. 단,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어떤 거야 된다. 그랬으니까 누구를 제거해보자? 요거를 제거해. 그래서 요 3개가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풀어야 될 유제 같은 거에 있을 텐데 이 동경이 일치하면은 빼면 돼요. 일치하면 빼면 다시 원래 시초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세타와 5세타가 있는데 이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요만큼은 세타인데 5세타는 어디가에서 있냐면 이 반대편에 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바퀴수를 일단 배제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5세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를 냈다 나한테,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 똑같아. 얘랑 머리 조금만 쓰면 돼요. 5세타만큼 간 다음에 다시 요거랑 요각이랑 요각은 앞꼭지가 똑같은 거니까 세타만큼 백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 가서 걸려요? 180도 선에 가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5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에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건 말 만들기 나름이에요. 말 만들기 나름. 만약에 세타랑 5세타랑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들이 움직이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 5세타가 여기서부터 이거 어떻게 그리죠?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5세타가 여기 보이시죠? 뒤에서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빼는 게 아니라 5세타만큼 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더해주면 5세타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에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말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이해됐죠? 또 세타하고 5세타하고 서로 x축을 마주보고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5세타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5세타잖아요. 이게 5세타. 그러면 이제도 똑같이 5세타 더하기 세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세타만큼만 더 가면 어디에 가서 걸칩니까? 360도 곱하기 n에 가서 걸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내 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만들어내기 나름이다 이거지. 그림을 그려놓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빼야 될지 더해야 될지 그리고 그 뺀 거와 더한 거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됐을까? 이런 것들이 일반각에 대한 표현들이다. 오케이?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책에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172번, 그 다음 173번, 그 다음 175번. 그렇게 3개. 172, 73, 75. 우리 요거는 똑같이 있어. 요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고요. 그다음 나머지다가 요거예요. 143번에 1번. 똑같습니다. 책임.